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이드 윤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해보는 장인데요. 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내 재능이 뭔지, 에너지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내가 생각한 돈과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어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행동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행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첫 챕터가 인간관계라니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을 하는 기반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당신은 당신 주변의 5인의 평균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관계가 그만큼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인간관계만큼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길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 옷이 맞나 안 맞나 좀 의아하시고 의문이 들고 불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거 이상한 거야, 잘못된 옷이야, 너랑 안 어울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입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꼭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요. 저는 주변에 누가 있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다 엇비슷한데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심리학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줄을 두 개 보여줬어요. A라는 줄이 있고 B라는 줄이 있었죠. 자, A라는 줄은 누가 봐도 짧은 줄이었고 B라는 줄은 누가 봐도 긴 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룹 안에 실험자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실험자들한테 질문이 어떤 줄이 더 짧냐 물어보는 건데 B가 더 짧다고 대답해라 라고 미리 주문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B가 더 긴 그런 그림이었는데 실험자들이 B가 더 짧다고 대답을 하니까 실험에 참가하러 온 피험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B가 짧다고 동일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언제나 대다수의 사람이 하는 대답을 따라갔어요. 정답과 상관없이 말이죠. B가 분명히 김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대여섯 명이 B가 더 짧다고 대답을 하면 피험자들은 B가 더 짧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눈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 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건 B가 더 짧은 게 맞는 건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B라고 이야기한 대다수의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대다수가 B가 더 짧다고 대답하면 그걸 더 짧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주변 사람의 대다수가 네가 틀렸다고 말을 하면 틀렸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이 나 좋아하는 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를 더 탐색하고 알아가고 공부하고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씨를 찾아서 그걸 더 키울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여러분을 말렸겠죠. 지금 이 나이에 애 엄마가 직장도 있는데 굳이? 왜? 왜 힘들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럼 아마 여러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쵸? 나도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없는데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고 싶지가 않아지고 의욕이 안 생겨요. 아마도 지금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나로서 돈을 벌고 충만하게 행복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도 그런 걸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 다 응원해 줄 거예요. 그걸 말리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고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겠죠. 근데 그 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남겨지는 게 너무너무 싫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직관적인 반응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삶에서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설파하고 또 그들이 그 가치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하게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의하게끔 강제로 만들 수는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다가 여러분이 되려 설득을 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막 변화하고 싶은 찰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가 훨씬 더 탄탄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결정을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길,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지향점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을 걱정하거나 여러분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게 나와는 맞지 않고 내가 동의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길이라면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고 나한테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네 행복을 잘 몰라 내가 훨씬 더 잘 알거든 하면서 내 경험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갇혀있는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열려있는 친구들을 사귀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낭비하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복돋아주고 응원해주는 인간관계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돼요.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하면서 왜 인간관계는 준비를 안 할까요? 왜 인간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손바닥 안에 내 무릎 위에 떨어지기를 기다릴까요? 인간관계만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만큼 인간관계에도 에너지를 쏟아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사람 만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 만나면 내 에너지가 더 쌓이게 되고 더 많아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내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 주세요. 인간관계의 관리는 내가 대단히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서 어떤 조직에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에너지의 관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해진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에너지를 써도 별로 소용이 없고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뒤처지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죠. 인스타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틱톡이나 블로그에서도 각 플랫폼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떻게 사는지 댓글도 달아보고 소통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는 커뮤니티나 모임이나 강의가 아주 많아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건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일을 잘하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성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 곁에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도 적극적으로 그게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또 깊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제 강의의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인터뷰가 있죠. 인터뷰를 해준 친구들은 저와 인스타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에요.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면서 서로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서로 뭔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지만 너무 두렵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서로에게 용기를 주죠.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전 과거의 친구들은 저의 이런 삶을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인스타에서 뭐 하는 거야. 무슨 멋진 스타트업이나 브랜드도 아니고 너 혼자 그렇게 브랜드 고군분투하는 게 좀 창피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저의 인생 방향과 그냥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 주변에 계속 뒀다면 저 또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겠죠. 제가 안 그래도 스스로를 회의하고 고민이 되고 이게 맞나 걱정이 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걱정이 되고 더 회의감이 들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배운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반이었던 친구, 대학을 다닐 때 같은 전공이었던 친구,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는 게 맞다고 무의식 중에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 맞든 맞지 않든 나의 가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그렇게 친구가 된 사람은 나와 가치가 맞지 않아도 끝까지 끌고 가고 원만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우리 강의 중에 누수되는 에너지에 대한 강의가 있었죠. 인간관계가 우리 에너지를 누수시키는 굉장히 큰 창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 만나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전공이나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계속 만나는 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건 나쁜 사람이거나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내 에너지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죠. 그런 에너지를 아껴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워크시트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쭉 하며 살아왔죠.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느 관계에서 에너지가 빠지고 어느 관계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을 사귀고 싶고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만나고 옆에 없으니까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인간관계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는 내 삶의 정말 큰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꾸려가야 내가 에너지 누수를 막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람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이제 드디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 재능과 능력과 강점의 불씨를 찾았다면 그걸 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다음 강의에 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워크시트들 다 채워주셨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전 워크시트로 돌아가서 읽어보고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답을 썼던 거랑 또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다시 쓰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워크시트는 매일 뒤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워크시트를 하지 않아도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